안녕하세요. 통합과 8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차시까지 우리 바쁘게 달려왔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수업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보고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51쪽 펴세요. 51쪽에 문제를 풀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 좀 정리 좀 합시다. 우리 1번하고 3번은 풀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번, 5번, 6번 풀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4번, 5번,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시정지 눌러놓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번 해설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교과서 문제랑 약간 책이 좀 다른 것 같죠? 예, 이건 교사형 교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필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좀 교사형 교과서를 띄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풀게요. 자, 주기율표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했네요. 자, 기억,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조, 세로줄을 주기라고 한다 했는데 틀렸죠, 이거. 네, 가로줄이 주기, 세로줄이 족입니다. 자, 니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아, 맞죠.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이 같다 그랬습니다. 디귿, 일족 원소는 모두 알칼리 금속이다. 이거 아니죠. 일족 원소에서 수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금속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일족 원소는 모두 알칼리 금속이 되고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건 맞죠. 알칼리 금속은 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리을,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이거 배웠어요, 우리.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원자과 전자 때문이라 그랬죠. 원자과 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주기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번 봅니다. 5번 여러분들 주기율표 좀 외워야 되는데 이거 딱 보면서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죽이죠. 이죽이 일족 원소는 리튬,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염소 이렇게 나가죠. 죄송하네요. 플로린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주기표 찾아보면서 하면 되겠고, 우리 이제 문제는 풀어봅시다. 자, A는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이다. A는, 2조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두 개죠, 두 개. 틀렸네요. 2번, B는 전자가 모두 7개이며, B는, 여기 플로린이죠? 플로린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렇죠. 9번이죠, 9번. 그러면 전자가 모두 9개여야죠. 3번 C는 할로겐 원소로 C가 어딨나요? C는 여기 일족 원소니까 할로겐 원소가 아니라 그렇죠. 알칼리 금속이죠. 알칼리 금속. 4번 D는 16족 원소이며 D는 16족 원소 맞고 원자과 전자수는 16개가 아니죠. 원자과는 6개죠. 6개. 그 틀렸네요. 5번 E와 C는 격렬하게 반응한다. E는 할로젠 원소, C는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는 격렬하게 반응하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봅니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설명한 것은 알, 할로젠 원소의 성질을 설명한 것은 할이라고 써보자 했는데 표백 및 살균 작용, 이거 염소 설명할 때 잠깐 했었죠. 그래서 할로젠 원소 맞습니다. 그다음 금속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 이거 할로젠 원소의 특징 우리 표로 한번 본 적 있습니다. 3번 물에 넣으면 격렬하게 반응한다.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죠. 칼로 쉽게 자를 수 정도로 무르다. 알칼리 금속의 특징입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배울 때는 조금 어렵게 배웠더라도 지금 그 정리만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시험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혹시 필기 못한 사람들은 요거 일시정지 누르고 다시 필기를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교과서 36조 원소의 결합 단원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36쪽 원소의 그래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 단원이 끝났으니까 역시 또 과제를 좀 제출해야 되겠죠. 과제는 역시 각방 커뮤니티에 제출합니다. 이번에는 1, 2단원 했으니까 3단원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자기가 교과서 필기하고 학습한 내용 사진 2장 올리면 되겠습니다.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리면 된다? 예, 학번 쓰고 이름 쓰고 요번에 두 번째 과제니까 2차 이렇게 쓰면은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여러분들이 학습한 정도를 체크하기 위한 거니까 뭐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 꼭 좀 올려주세요. 자, 우리 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아까 문제도 이제 풀어봤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알카리 금속은 칼로 자르실 정도로 무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쉽게 강택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 발생시킨다? 수소 발생시키고 그 물은 연기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 할로젠 원소는 실온에서 플로린과 염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브로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나트륨과의 반응은 다 잘 반응하는데 역시 수소랑도 다 잘 반응하는데 반응성은 플로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순위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 자, 이번 시간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원소 각각을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좀 뭐에 대해서 알아보느냐? 그럼 원소들이 그럼 각각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화합물 함수로 있으니까 결합을 하는데 결합을 뭐 아주 복잡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왜 얘네들이 결합하느냐, 그 다음 결합하면 형태는 어떤가, 그 정도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화학결합, 여러분들 교과서는 36, 37쪽입니다. 화학결합을 배우는데 뭐 지구든 생명체든 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뭐 여러 원소들로 이루어졌는데 결국 원소들이 어떻게 한 거다? 화학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교과서 36페이지 보니까 뭐 이런 그림 나와 있네요. 우주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는 수소와 헬륨인데 헬륨은 원자 한 개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수소는 원자 한 개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 수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예,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화학 쓸 때 수소는 보통 어떻게 씁니까? H2하고 끝에 이자를 붙여주죠. 요 뜻은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수소 기체를 이제 이룬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수소는 이렇게 수소 한 개 H 이렇게 존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존재한다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수소 원자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을 한 형태로 존재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그러면 이 원자들이 하나씩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두 개, 어떤 경우는 세 개 이렇게 여러 개 모여서 존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필요한 이유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36페이지 보면 수소와 헬륨 그램이 나왔는데, 자, 수소하고 헬륨 전부 다 몇 주기 원소입니까? 예, 1주기 원소니까 전자 껍질이 몇 개 필요해요? 그렇죠. 한 개 필요하죠. 한 개. 그런데 그 한 개 필요한데 이렇게 보니까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한 개만 채워져 있는 게 뭐예요? 수소죠. 헬륨은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어요? 두 개 채워져 있는데 그 두 개 옆에 글씨가 뭐가 있나요? 네, 모두라는 글씨가 있죠. 수소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고 헬륨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우리 전자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나요? 숫자 기억하라 그랬죠. 2, 8, 8.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이니까 두 개가 필요했죠. 두 개까지 찰 수 있죠. 그런데 헬륨은 전자 껍질에 두 개가 다 차 있죠. 예, 맞아요. 헬륨은 전자 껍질에 전자가 다 차 있어요. 근데 수소는 전자 껍질에 지금 전자가 그렇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다 차 있진 않죠. 그 차이 이해했나요? 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두 개 또는 8개의 전자가 꽉 채워지면 이때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안정환 원소라고 부릅니다. 안정환 원소.
자, 안정한 원소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바깥쪽에 전자가 다 차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헬륨이 2개가 다 차서 안정하고, 이주기 원소인 네온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8개가 다 차 있죠. 그래서 이러면 안정하고, 3주기 원소인 아르곤은 바깥쪽에 288에서 8개가 다 차 있기 때문에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안정하다는 뜻은,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요거는 예, 안정하니까 다른 물질하고 섞이려고 하지 않아요. 섞이려고 하지 않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쓴다? 반응성이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바깥쪽에 다 차 있는 원소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18쪽 원소에 있죠. 18쪽 원소. 그래서 18쪽 원소는 다른 거랑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여기서 비활성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너무나 안정해서 다른 거랑 B자가 붙었으니까 반응을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안정한 원소란 뜻은 다시 이제 설명하면은 바깥쪽에 전자가 다 차 있는 원소. 그런 건 다 어디가 있다? 18쪽 원소이고 그 18쪽 원소 통칭해서 우리가 할로겐 원소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다면 비활성 기체 이렇게 이름 붙여줍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비활성 기체 뭐가 있나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안정한 원소는 18쪽에 있는 원소들이 안정하다 그랬죠. 그럼 18쪽에 있지 않은 원소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불안정한 원소가 되겠죠. 18쪽에 있지 않는 원소들은 18쪽에 속하지 않은 원소들은 대체적으로 불안정한 원소예요. 불안정한 원소란 뜻은 여기 18쪽과 같이 전자 배치를 해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데 좀 이따 이제 그림 보도록 하겠고, 자, 18쪽에 속하지 않은 원소들은 전자 껍질에 아직 전자가 찰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찰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그 전자 껍질에 전자를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다른 거랑 반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18쪽에 있지 않는 불안정한 원소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방법도 있고 다른 원소하고 전자를 어떻게 공유하기도 해서 이제 반응을 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화학결합이라고 부릅니다. 화학결합. 18쪽에 속하지 않은 원소들은 18쪽에 속한 원소들 같이 좀 안정해지려고 하는데 안정해지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 전자를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또 다른 원소하고 전자를 어떻게 한다?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 37페이지에 우리 해보기에서 자료 해석이 나와 있네요. 보이시나요? 네, 거기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1번이죠. 마그네슘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12번이죠. 산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8번이죠. 뭘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양성자에 플러스 12, 플러스 11은 8 이렇게 다 있죠. 염소는 원자번호가 몇 번이에요? 17번의 원자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배치 모형을 그려놨나요? 첫 번째 껍질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 2개 들어갔고 두 번째 껍질엔 8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합치니까 10개가 돼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갔어요? 하나가 들어갔네요. 나트륨은. 같은 방식으로 마그네슘은 제일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갔네요. 그 다음 산소는 제일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 염소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뭐 여기 원자과 전자수 쉽게 쓸 수 있죠. 나트륨은 하나, 마그네슘은 둘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여기 안정해지는 방법 했는데 안정해지는 방법 그렇죠. 안정해지려면 몇 쪽 원소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아까 좀 전에 설명했죠. 몇 쪽 원소가 돼야 된다? 18쪽 원소가 돼야 되는데 18쪽 원소가 되려고 그러면은 전자 껍질이 어떻게 돼요? 다 차야 되겠죠. 그럼 전자 껍질을 이제 다 채우는 방법은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전자 7개를 얻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 8개를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트륨의 전자 7개를 얻으면 구조가 예, 그렇죠. 아르곤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또 어떤 방법도 있냐? 여기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네온하고 같은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전자 배치가. 어쨌든 전자 껍질에 전자가 다 차 있으면 안정해지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이 지금 나트륨, 마그네슘, 산소, 염소 이런 것들이 안정해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교과서 그 표를 이제 작성을 해보는데 이제 표 이제 힌트 얻을 수 있겠죠. 해보기. 자, 표를 작성해 보는데 아이고 제가 정답을 미리 알려줘갖고 여러분들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일시정지 누르고 예, 그래 표를 작성하고 그다음 같이 정답 좀 맞춰봅시다. 네,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개합니다. 정답. 원자과 전자수는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개수만 시면 되니까 2개. 얘는 산소는 6개. 염소는 7개 이렇게 되죠. 그다음 안정해지려고 그러면은 여기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던지 전자 6개를 얻던지 그 다음에 산소는 이 전자 6개를 잃던지 아니면 전자 2개를 얻던지 그 다음에 염소는 전자 7개를 잃던지 전자 1개를 얻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럼 나트륨은 전자 1개를 잃는 게 편할까요? 전자 7개를 얻는 게 편할까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 전자 7개를 얻으려면 여기 지금 플러스 11 있으니까 여기 지금 원자 핵에 플러스 전기가 있죠. 근데 여기 전자 7개가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트륨에. 네, 맞아요. 그럼 전자들끼리 들어오면 중성 원자에서 너무나 전기가 전하가 전자가 7개 들어오면은 이게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 전자들끼리 서로 반발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대체적으로 안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안정된다? 전자 7개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전자 1개를 잃는 방식을 택해요. 그래서 나트륨은 어떻게 한다? 보통 전자 1개를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럼 마그네슘은 어떨까요? 전자 2개를 얻는 거하고 전자 6개를 잃는 거하고 전자 6개를 얻는 거하고 어떤 방식 택할까요? 당연히 전자 2개를 잃는 걸 택하죠. 여기는 산소는 어떨까요? 산소는 그렇죠. 여기 전자 6개를 다 잃어버리려면 여기 플러스 8이 핵이 이 전자를 붙들고 있는데 이걸 또 여기서 떼어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편한 방법은 어떻게 한다? 전자 2개를 얻는 방식 편합니다. 자, 염소는 전자 7개가 다 잃어버리면 이 핵에서 이 전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자 1개를 얻는 방식을 택합니다. 여기 있다고 방법이 있다고 해서 다 택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그래서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좀 잃어버리는 경향이 강하고 산소나 염소 같이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는 방식을 택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답 다 달았죠? 자, 그 밑에 우리 37쪽에 금속 원소인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주로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인 산소와 염소는 주로 음이온이 된다. 극과다를 원자과 전자수로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했는데 좀 전에 설명했죠. 자, 일단 금속 원소는 주로 뭐가 된다? 주로 양이온이 됩니다. 비금속 원소는 주로 뭐가 된다? 주로 음이온이 돼요. 이건 일단 어느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까닭은 이제 설명해 봅시다 하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그렇죠. 많지가 않아요. 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뭐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써놨네요. 원자과 전자수가 1개 내지 2개, 뭐 이런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는 것보다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잃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전자를 잃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원자는 중성이죠. 근데 이 중성에서 전자를 어떻게 써요? 잃어버렸어요. 전자를 잃어버렸으면 플러스가 남겠죠? 왜요? 우리 전자는 잃어버렸지만 안에 있는 양성자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중성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 중성 원자가 뭐가 됩니까? 양전기를 띠게 됐죠. 그때 양전기를 띠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중성에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 양이온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비금속 원소 봅시다. 비금속 원소. 자, 비금속 원소는 자, 산소하고 염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그렇죠. 6개, 7개예요. 원자과 전자수가 6개, 7개면 전자를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럼 전자를 얻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자를 얻었으면 양성자는 얻지 못했죠? 그럼 전자만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만 더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무슨 이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음이온이 됩니다. 음이온이란 뜻은 양성자에 있는 핵에 있는 양성자 수보다 바깥에 있는 전자 수가 더 어떻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양이온이라는 얘기는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오른쪽에 빈칸에 탄소의 전자 배치를 그려보고 탄소가 안정해지는 방법을 설명해보자 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37쪽에 이렇게 음영해놓은 부분 있죠. 거기다 이제 같이 답을 달면서 합시다. 자,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죠. 6번.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나요?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 껍질이 이미 2개 들어갔으니까 이제 전자가 몇 개 남아요? 4개 남죠. 그럼 전자 껍질이 바닥 상태에서 몇 개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2개가 필요하겠죠. 됐나요?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는 4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자, 이 플러스 6이 의미하는 거는 원자 번호 6번인 탄소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탄소가 안정해지는 방법. 예, 안정해지는 방법은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으니까 얘를 몇 개로 만들어주면 돼요? 8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 4개를 떼내든가. 자, 그래서 탄소가 18쪽처럼 안정해지려면 전자 4개를 잃거나 전자 4개를 얻어야 되는데 주로 얘는 어떻게 합니까? 전자 4개를 얻기 위해서 다른 원소랑 막 결합을 합니다. 주로. 그래서 탄소가 18쪽처럼 원소 안정해지는 방법은 뭐 이론상으로는 전자 4개를 잃어도 되고 전자 4개를 얻어도 되지만 얻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자 4개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 4개를 얻으니까 이물질 저물질이랑 많이 결합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탄소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원자는 안정하게 되려면 몇 쪽처럼 해야 된다? 18쪽처럼 해야 된다. 18쪽처럼 되는 방법은 전자를 어떻게 한다? 잃거나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알루미늄, 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원소들인데, 이 원소들이 탄소만으로 존재하지 않죠. 수소 원자 하나가 떠다니는 거 아니죠. 산소도 마찬가지, 질소도 마찬가지, 알루미늄, 철 등의 원소가 있지만 얘네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학결합을 형성합니다. 화학결합을 형성. 그 까닭은 왜 그래요? 예, 눈치 빠른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얘네들은 안정한 18조 원소가 아닙니다. 안정한 18조 원소가 아니에요. 18조 원소가 아니란 얘기는 이제 안정하게 싶어 한다는 얘기죠. 안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된다? 그렇죠. 화학결합을 형성해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안정한 원소들이 아니에요. 그럼 안정한 원소들이 아닌 것들이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이거 결합을 해야 되죠. 결합을.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헬륨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헬륨은 다른 물질은 결합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상의 헬륨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물질이 붙어 있어야지 좀 잡아내기가 쉬운데, 근데 다른 물질들은 그나마 좀 다른 거랑 결합하고 있어서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분해를 해서 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교과서 37페이지에 스스로 확인하기가 있네요. 자, 우리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리튬의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인지 쓰고 했는데, 자, 리튬 하니까 원자 번호가 3번이죠. 3번이니까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2개 들어가니까 됐고, 2개 들어갔으니까 전자가 이제 몇 개 남았죠? 하나 남았네요. 그럼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갑니까?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다? 리튬의 원자과 전자 1개예요. 1개. 그럼 리튬이 안정해지려면은 리튬이 안정해지는 방법은 바깥의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다시 리튬이 전자 7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게 더 편할까요? 리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전자 1개를 잃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해서 안정해집니다. 그럼 리튬이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쓰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 리튬 이온은 리튬이니까 Li하고 전자 하나를 잃었다는 뜻으로 위에다 플러스 이렇게 써줍니다. 전자 하나를 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써준 게 아니라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써줍니다. 됐죠? 자, 산소가 주로 O2-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전자 2개를 얻었다 잃었다? 그렇죠. 음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전자 2개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자, 산소는 전자를 하나만 얻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됩니까? O- 2개를 얻었으면 O-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산소가 주로 O-로 존재하고 O-로 존재하지 않는 까닭. 그렇죠.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해됐을 겁니다. O-로 존재하면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갑니까?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들어가요. 근데 우리 18쪽 정도 되려면 전자 몇 개를 더 받아야 돼요? 그렇죠. 2개를 받아야죠. 2개를. O-로도 존재할 수 있는데 O- 존재하면 아직 전자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안정한 상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산소가 완전히 안정해지려면 몇 개를 얻어야 된다? 2개를 얻어야 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셨죠? 자, 3번 봅니다. 3번. 세상의 모든 원소가 안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원소가 안정하다. 그러면은 결합을 하지 않겠죠. 결합을 안 하면 다른 물질을 만들 수도 없고 생성할 수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지 않을 거고 원자 상태로 있으니까 사람도 없어지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세상의 모든 원소들은 대부분 다 불안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화학 결합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걸 이용해서 좀 여러 가지 물질들도 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은 비교적 좀 간단한 시간이네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단원에서 제일 이제 쉬운 단원 중에 하나 속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그렇죠. 원소는 안정한 원소가 있고 불안정한 원소가 있는데, 안정한 원소는 18족 원소다. 대부분은 다 불안정한 원소죠. 불안정한 원소는 어떻게 된다? 네, 맞아요. 화학 결합을 통해서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자, 정리 다 되셨죠?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거 온라인 수업하면서 여러분들 힘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좀 쉬운 단원도 있네요. 오늘은 부담 없이 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